자, 그래서 이 회로는 이런 회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늘 보던 회로. 자, 6V면 여기 6kΩ이고 위에도 6kΩ입니다. 이런 것과 같은 거거든. 그지? 그러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값만 알아도 되겠지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가 6V니까 여기도 6V 걸리죠. 그죠?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전류값. 그죠? 여기도 전류값 알 수 있는 거죠. 자, 전류는 위쪽 I1이라고 하면 I1은 6kΩ은 얼마입니까? 6000옴이에요. 6000옴 분의 6V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0.1000분의 1이니까 001 암페어죠. 그럼 두 개 합치면 결국 I는 0.002 암페어고 요것은 자 미리암페어로 바꾸면 얼마? 2 미리암페어.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자, 답이 4kΩ 또는 4000옴 되겠죠? 그 다음에 0.002A 아니면 2m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2번 문제도 어떤 걸로 볼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그 키르호프 법칙 할 때 우리 뭐 썼어요? 제1법칙이 자, 키르호프 일법칙은 어떤 교차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교차점에 대한 거였죠. 그죠? 그래서 들어오는 전류하고 나가는 전류의 값이 같다. 이거였죠.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제1법칙은 전하량 보존입니다. 전하량 보존. 그 다음 제2법칙은 회로가 있을 때 회로를 갖다가 폐회로로 우리가 돌려본다는 거예요. 돌려봤을 때 뭐가 같으냐? 뭐가 같아야 되느냐? 기전력의 합과 전압 강하의 합이 같아야 됐었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게 M개 있고 요게 N개 있으면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아야 된다. 이런 의미였는데 얘는 이제 의미적으로 어떤 것과 같으냐면 이건 에너지 보존입니다. 에너지 보존. 이게 전압들이기 때문에 전압에다가 Q만 곱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W는 QV였죠? 그죠? 이게 뭐예요?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 2번을 한번 봅시다. 이쪽은 지우고. 자, 회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전력이 1.5V이고, 그 다음에 내부 저항. 이게 0.5옴.
셋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전체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뭘 봐야 되느냐면 이걸로 돌린다라고 하면, 돌려버린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뭐만 남느냐? 라는 거예요. 이쪽은 지금 기전력이죠? 그죠? 기전력 합을 해주고, 이쪽은 여기에서 IR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저항에 대한 전압 강화를 이렇게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내부 저항도 있으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외부 저항은 없기 때문에 요게 없는 거고 요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전력의 합, 요게 무엇과 같아야 된다? 전압 강화인데 내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 내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어디로 돌릴까? 돌리면 되죠. 일단 회로로. 자, 요렇게 돌린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요렇게 돌린다. 그러면 이쪽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가는 것은 기전력의 방향 맞죠? 그죠? 이쪽도 기전력의 방향 맞아요. 그런데 이쪽은 기전력의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기전력 요게 1.5죠? 1.5 플러스 1.5고 얘도 1.5야. 그런데 얘는 반대 방향에 기전력이 걸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5V 이게 이쪽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부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를 보면 되는데, 자, 내부 저항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고 이쪽에도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네들은 전류에 대한 방향성을 따로 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더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류 I를 내가 만약 이쪽 방향으로 잡았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얘 전부 다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요거 0.5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I 값이 얼마나 얘기해요? 이게 1.5죠. 그래서 1A가 된다. 1A. 간단한 키르호프 법칙, 이 법칙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한번 봅시다. 3번. 자, 이건 좀 지울게. 자, 2옴, 4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A, C, B, D 뭐 이렇게 쭉 돼 있죠.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A, C, B, D.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세요. 자, 여기 지금 흐르는 전류가 여기 들어올 거예요. I만큼. 그럼 여기서 이제 나누어지겠죠? 나누어진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이제 I1. 그럼 이쪽 I2가 갑니다. I2.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대칭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를 I2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쪽을 I3로 잡으면 여기는 I1이 되는데 실제로 맞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 지점 C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I1은 들어가는 거죠? 얘 하나 들어갔죠? 나가는 게 몇 개입니까? I2하고 I3네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도 한번 보죠. D지점. D지점 보면은 두 개가 들어오고 하나가 나가고 있죠. 자, 나가는 게 I1이고 두 개가 들어오는데 I2하고 I3가 들어오네요. 맞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분기점에서 갈라져가지고 가지만 우리가 I1, I2, I3, I4, I5 이렇게 5개를 정해가지고 하면 방정식이 5개가 나와야 돼. 그럼 5개의 연립으로 해야 돼. 그죠?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흘러가는 것이 여기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2옴, 4옴이기 때문에 4옴, 2옴이니까 요 값들을 보면 얘랑 얘가 같아지는 값이 되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 나간 게 여기로 들어오니까 똑같은 값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키르호프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 쪽은 많은 식들도 있고 그걸 유도해 가고 뭐 이런 것들 과정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더 사실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죠? 아무리 이해를 잘하고 이론이 되어 있어도 실제 문제 적용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걸 연습을 여러분들이 조금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먼저 1법칙 C점을 기점으로 하면 요게 나왔죠, 이제. 자, 요거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즉 이 법칙으로 2개만 더 만들어 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돌려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A, C, D 갔다가 다시 A로 오는 그런 회전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기에서는 기전력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그냥 0 하고 그 다음 여기서 요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류 방향성만 맞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여기 I1, 2 곱하면 전압 강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 I1. 자, 그 다음에 이쪽 I3가 회전 방향하고 일치하네요. 그러면 플러스 2I3. 자, 그 다음 여기에서 I2 방향 내가 이렇게 잡았잖아. 근데 내가 지금 회전시키는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죠. 마이너스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4I2. 그죠? 여기 I3고 I2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더 돌리면 요거 돌린 거랑 똑같아져요. 똑같아져. 그래서 요번에는 크게 한번 돌려봅시다.
얘를 끼워가지고 요렇게 한번 돌려봅시다. 요렇게. 자, 그러면은 A부터 시작한다라고 치면 A, 그 다음에 C로 가가지고 B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요렇게 오니까 A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찾을 수 있겠죠? 요렇게 도는 거, 요렇게 도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요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 자, 그럼 이 큰 회로에서는 기전력이 1.5가 있죠. 그럼 1.5. 그 다음, 이제 찾아야 될 게 여기죠. 2I1. 그 다음, 얘죠. 방향 같죠. 회전 방향이랑. 그러면 4I2. 4I2. 자, 그 다음에 I3는 없네. 끝이네. 이게. 그죠? 끝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방정식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둘, 세 개 나왔네요. 그죠? 이거 가지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I3를 제거해서 여기 I1, I2가 있으니까 연립시키면 되니까 자, 요 녀석으로 I3는 I1 I2 요걸 여기다가 대입하자. 자, 그러면 0은 자, 요게 2배에 돼서 더해지니까 4I1 그죠? 자, 요 2배에서 빼지는데 여기도 빼기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I2 그죠? 그럼 얘랑 연립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뭐를 없애줄까? 요거 2배 해가지고 I1을 없애주면 되겠네. 그러면 2배 하니까 3 4I1 그 다음에 플러스 2배 하니까 8I2 그죠? 자, 빼주면 마이너스 3이고 빼면 날라가죠.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14I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I2는 14분의 3이 되겠네. 14분의 3. 자,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다 넣어줄까? 어디에 넣지? 넣을 만한 데가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읍시다. 자, 여기다 넣으면 4I1은 6 곱하기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14분의 3 맞나요? 그러면 이게 I1은 자, 요거 2 얘가 3 넘어가면 28분의 9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그러면 I3는 I1에서 I2를 빼주면 되겠다. 자, 28분의 9에서 14분의 3. 그지? 2배 하면 6이 되니까 28분의 3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네. 자, 얘랑 얘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 정도까지 구해서 계산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기호에 맞춰서 이거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적고 난 다음에 4번 문제 보면 이제 A, B 사이의 합성장 즉 여기와 여기 사이의 합성장 이거 다 합성해라 그 얘기죠? 합성해라. 이거 합성 어떻게 할 거야? 합성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직병렬 그 합성장 만드는 거 그것만 생각나죠? 그죠? 자, 저기에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합성저항이기 때문에 얘가 R이고, 그죠? R이고, 요게 1.5고, 1.5고. 요거 알아요, 몰라요? 이제 알잖아. 왜? 1, 2를 아니까 이 I는 얼마입니까? 1, 2를 더하면 되겠죠. 그죠? I는 저기에서 I1 플러스 I2이기 때문에, 자, 일단 1, 2 더해봅시다. 28분의 9에다가 14분의 3이니까 2배 하면 9가 되죠? 그죠? 아니, 6이 되죠? 그러면 28분의 얼마입니까? 15. 이렇게 나오죠? 아, 이쪽으로 I 값이 28분의 15 나가는 거구나. 그럼 합성저항은 얘가 합성저항이겠죠. 그죠? 그 얘기는 뭐야? IR하고 뭐가 같다? 1.5가 같다. V는 IR이니까. 맞죠? 여기서 이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R은 1.5에다가 I로 나누면 되니까 요거 15분의 28이죠. 그죠? 그러면 하면 0.1이니까 2.8 옴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그래서 사실 3번을 못 풀면 뭐 4번 당연히 틀리는 거고 3번을 그래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해버리죠. 그래서 회로는 직접 해봐야 좀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키르호프 법칙 원리는 간단하지만 실제 문제를 접했을 때 쉽게 연립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 수를 적게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복습이 좀 됐나 모르겠다. 복습이 됐어요. 선생님이 최대한 퀵 테스트는 그냥 대충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복습 과정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문제를 많이 못 풀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문제 적응을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저기 559페이지로 쭉 넘어가 봅시다. 559페이지.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 나오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첫 장부터 뭐 이상한 것들이 막 보이기도 하고, 그죠? 얘다 쿨롱의 법칙이 뭐예요? 쿨롱의 법칙. K R제곱분의 Q.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자기력에 의한 쿨롱 법칙도 있네. 그죠? 여러분들은 이 전자기학의 일부만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알겠어요? 그리고 전기하고 자기가 굉장히 대칭적으로 되어 있어요. 대칭적으로. 대칭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 수업 전에 조금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애들이 뭡니까? 전하라는 게 있잖아. 그죠? 그러면 대칭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전기에 관련하면 이게 자기라고 하면 뭐가 있을 수 있겠니? 자하가 있겠죠. 자하. 그죠? 자하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응?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저기 전기력 하면 자기력 이건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고 전기장이 있으면 자기장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또 자속 밀도라는 게 있어요. 자속 밀도. 앞으로 이 두 개를 같이 우리는 배울 텐데 동일한 걸로 해서 배울 텐데 실제로는 동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요게 이제 전기장 밀도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실제로 용어는 뭐 전개라고 합니다. 전개 밀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 자개 밀도 뭐 자속 밀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걸 뭐 전개 자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는데 선생님 왜 이걸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사실 뭔지를 알고 가자는 거야. 이 전기장 주로 배우죠. 그죠? 그 Q 요거 주로 배웁니다. 그리고 요거는 안 배워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안 배워. 안 배워. 여기 이제 자하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자속하고 같기 때문에 나중에 할 겁니다. 요걸로 우리는 배웁니다. 요걸로 배우고 요 기호로 안 배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속이라고 해서 배울 겁니다. 자속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자기장은 요런 게 있어요. 이게 자기장의 세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자기장의 세기를 기호를 뭘로 쓰느냐 하면 이걸로 쓸 거야. 이걸로 쓸 거야. 그리고 얘랑 관계에서 이런 관계를 가지는데 이거 안 배울 거야. 이거 안 해. 그래서 이것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자기장의 세기를 자속 밀도로 해가지고 이걸로 배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뭐 전위도 있겠죠. 전위. 그죠? 전기적 위치 에너지. 그럼 이쪽도? 있겠죠. 그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쭉 되어 있고, 물리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쪽에서 중요한 물리량 중에, 이게 뭐였죠? 유전율이었죠, 유전율. 그죠? 유전율. 그럼 여기에서도 뭔가 그 물질에 대한 특성 값이 있느냐? 있어요. 이게 이제 투자율이에요. 투자율. 요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 배울 건데 전기하고 좀 대칭적으로 배우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얘랑 얘 위주로 해서 배워나갈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에 다른 것들이 좀 껴있는데 그거는 당분간 우리가 접하지 않는 것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자기학을 제대로 뭐 공부할 기회가 생기면 생각보다 안 배운 게 많네. 처음 보는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 자석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자석이라는 거는 뭐냐?
금속 같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끌어당기는 성질이 뭐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런 것 때문에 끌어당길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데도 끌어당기는 어떤 성질이 있더라. 또는 밀어내는 성질이 있더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자성으로 부르자. 그리고 그런 물체를 자석이라고 불러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하가 없는데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그런 성질이 있는 물체를 우리는 자석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그런 자석은 왜 생길까요? 생기는 거는 좀 뒤에서 할까? 생기는 건 조금 뒤에서 하고 근데 분자 자석이 나와서 조금 할까? 조금 합시다. 간단하게 합시다. 자석이 왜 생기느냐? 뒤에서 한 번 더 정리하겠지만, 자, 자석의 성질이 생기는 원인은 왜 생긴다? 얘 때문에 얘. 즉, 우리가 자석을 쪼개도 N극과 S극이 떨어지질 않죠. 그죠? 항상 붙어 있습니다.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홀극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기 홀극은 있어요. 왜? 플러스만 있을 수 있죠. 마이너스만 있을 수 있죠. 따로따로 있을 수 있는데 얘네는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쪼개다가 우리가 원자까지 가면 원자 안에서 자기적인 성질이 나타난다는 얘기야. 원자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원자 자석이라고 부를 거야. 원자 자석. 그러면 이제 원자 안에서 뭐가 이 자석을 만들어 주느냐? 자, 전자라는 게 있죠. 그죠?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돌죠. 그죠? 그걸 우리는 전자의 궤도운동이라고 부를 거예요. 궤도운동. 요거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공전입니다. 공전. 핵을 공전한다. 그지? 그 다음에 전자는 혼자서도 돌고 있습니다. 혼자 도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전자의 스핀 운동이라고 해요. 이거는 지구로 치면은 자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전. 이런 것에 의해서 생겨요.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핵이 있는 거야. 원자 핵이 있어요. 근데 요 궤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전자 얘가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한다. 그럼 얘는 전자이기 때문에 전자가 운동을 하면 우리는 전류가 생긴다라고 얘기하죠.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잡습니까? 마이너스가 가는 것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전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고 있네. 그죠? 이렇게 돌면 이거 뭐냐면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들어봤습니까?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죠? 이거 그죠? 이 그림 기억나잖아. 이렇게 해놓고 철가루 여기다 딱 뿌리면은 그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도는 자기장이 발생됐잖아. 그지? 맞아요? 요때는 요 방향이겠죠? 요 방향. 이렇게 돌겠죠?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자, 요거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돌면, 전류 방향을 이 손가락으로 잡아버리면, 이 엄지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자기장이 나오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 그럼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이 돌고 있다. 그럼 이 손가락 4개를 전류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감아지고 엄지를 딱 펴보면 자기장이 어떻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요거 이해갑니까? 그럼 여기는 N극, 여기는 S극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얘가 혼자서도 돈단 말이야. 혼자서 도는데 어떻게 돌아?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거 마이너스인데 이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뭐 이렇게 돈다라고 해봅시다. 이쪽으로 돌아. 운동을 해요. 스핀이 이쪽 방향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전류가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럼 똑같은 회전 방향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잡으면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지?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게 이제 효과가 더 크냐면 이쪽이 효과가 좀 더 큽니다. 이거에 의해서 좀 더 원자 자석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 예를 들어서 철 있죠, 철. 혹시 니네들 오비탈 개념 배웠어요? 오비탈 개념 안 배웠어? 그러면은 요거는 패스. 자, 어쨌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어떤 특정 원소들은 이게 일치하는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원자 자석이 잘 생기고 강한 애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원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약한 애들도 있고 좀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성체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자 자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원자 자석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원자 자석. 요즘은 이 원자 자석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리고 자기 유도. 여러분들 정전기 유도 배웠죠? 정전기 유도는 뭐였습니까? 정전기 유도? 여기에다가 플러스 대전체 이렇게 가지고 오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생긴다 이거죠? 갔다 오세요. 요거는 이 얘기잖아.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이쪽이 어딘가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죠?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자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자기에서도. 자,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야. 그럼 이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걸리잖아. 자기력선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쪽으로 쫙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 원자 자석들이 만약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원래는 얘가 이렇게, 자, 이 화살표에서 이쪽을 N, 이쪽을 S극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렇게 놓여 있던 것이, 만약에 이렇게 쏴주면 어떻게 정렬할까요? 어떻게 정렬하겠다? 이쪽은 S, 이쪽은 N극, 이런 식으로 정렬하겠죠.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렬해서, 이쪽은 S극, 이쪽은 N극. 뭐하고 같아요? 정전기 유도하고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 유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유도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기적인 성질이 생긴다. 그리고 자기 유도에 의해서 자성을 띠게 되면 그걸 우리는 자기화라고 하고 줄여서 뭐라고 한다? 자화라고 합니다. 자화. 알겠지? 자, 그런 내용들이 있다. 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뒤에서 쭉 배워 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자기력은, 이 힘 F인데, 자, 여러분들이 거기, 자기력에 의한 쿨롱 법칙 되어 있는데, 그 식만 한번 보세요. 식이 너무나 똑같죠? 세 개가 똑같다, 세 개가. 세 개라고 하면 뭐겠니? 어? 만유인력 있죠? 만유인력. 그 다음에 쿨롱 법칙에 의한, 전기력에 의한 쿨롱 법칙, 쿨롱 힘이죠.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이렇게 있거든. 근데 요거는 이제 K의 R 제곱에 M1, M2인데 이 K는 뭡니까? 특별히 얘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K의 R 제곱에 Q1, Q2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이제 전하값이죠. 전하량. 그리고 요 K는 뭐였습니까? 요 K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었지요.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K는 R 제곱에 똑같더란 얘기예요. 여기 이제 M1, M2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이제 자속이라는 건데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주로 쓸 거예요. 파이로. 파이 소문자는 이렇게 쓰는데 그냥 이렇게 씁시다. 그냥. 자, 어쨌든 이게 이제 M1, M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K가 뭐냐면 4파이 뮤제로입니다. 알겠죠? 분의 1 이렇게 되는 값이니까 요것만 이제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죠. 완전 대칭이죠? 그죠? 뭐 기억하기는 오히려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불렀죠? 유전율. 얘는 투자율. 이 투자율 값은 조금 기억을 해두면 어디에서 좋으냐면 뒤에서 우리 직선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 생기는 거 우리 배웠잖아. 중학교 때부터 배웠잖아. 이거. 전류 이렇게 흐르면 동심원 방향으로 자기장 생긴다 이거. 기억나죠? 요거에서 나중에 이 특정 지점까지 거리를 따졌을 때 여기에서 생기는 자기장 이런 것들 계산하는 것도 배웁니다. 그런 거 할 때 상수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비례상수값이 들어가는데 그 비례상수값이 전부 다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이 투자율 값하고 관계가 있어요. 직선, 원형, 그 다음 솔레노이드 요거에 각각 상수값들이 들어가는데 그 상수값들이 투자율에 대해서 얼마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좀 외워두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뮤제로는 진공에서의 투자율입니다. 그럼 투자율이란 뜻은 뭘까? 그리고 단위는 헬리 퍼 미터 이렇게도 씁니다. 요거 헬리는 이제 뒤쪽에서 나올 거예요. 나올 거니까 거기 단위나 여기 단위나 하나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값이고 자 우리 유전율은 뜻이 뭐였죠? 유전율은? 유전분괴 얼마나 일어나는 물질이냐 그 얘기는 전기장이 얼마나
형성이 되게끔 해주느냐, 뭐 그런 물질의 특성 중에 하나였거든. 그럼 이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장이 얼마나 잘 지나가게 해주느냐,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화가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 그 사이에 있는 물질이 그런 것과 관계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맥스웰 방정식 있죠? 들어봤습니까? 전자기하학은 맥스웰 방정식이 완성되면서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맥스웰이 왜 대단하냐면 그 맥스웰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면서 뭘 알아낸 거냐면 빛이 파동이라는 걸 알아내고 빛의 속력까지 알아내요. 속력을 계산합니다. 근데 빛의 속력이 파동 방정식이 나오면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근데 맥스웰 방정식이 여기 값이 이제 같고 여기가 뭘로 나오느냐면 이걸로 나옵니다. 입실론 제로하고 뮤 제로의 곱으로 나와요. 그래서 결국 그 맥스웰이 빛의 속력을 알아낸 것도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진공에서의 속도를 이렇게 해갖고 계산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것 중에 있는 애들이죠. 이거 갖고 계산을 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있던 여러 전기 자기에 대한 성질을 정리를 하고 여기까지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맥스웰이 이걸로 고전력학에서는 이걸로 치는 겁니다. 뉴턴하고 맥스웰 이 두 명이 다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물론 정리를 깔끔하게 한 거죠. 그 사람은.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딴 거 볼 건 없고요. 볼 건 없고 자기력은 이런 식으로 전기력이나 아니면 만유 인력과 형태가 똑같고 그 다음에 전기력에서는 이 유전율이 중요하지만 자기장에서는 투자율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일단 알아두세요. 다 이게 막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뮤 제로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해 둡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이라고 하면 이 용어가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이렇게 쓴다라고 했죠, 아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기장의 세기 하면 요걸 이제 자속 밀도다. 이렇게 퉁쳐버렸어요. 그리고 기호를 뭘로 쓰자? B로 쓰자. 요것만 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요 의미만 조금 미리 얘기를 해드리면 자속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력선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력선속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면이 있는데 여기에 막 자기력선을 이렇게 우리가 그렸어. 자기력선을 이렇게 그린 거야. 이렇게 한 게 있고 똑같은 면적에 여기는 자기력선을 이렇게 막 그렸어요. 그러면 이런 토탈 자기력선 수를 갖다가 우리는 파이로 두고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자기력선속이라고 부르고 줄여서 자속이라고 해요. 알겠죠? 요걸 뭐라고 부른다고? 자속. 알겠죠? 그러면 자속 밀도라는 개념은 밀도는 당이죠. 그죠?
그게 길이냐, 면적이냐, 부피냐에 따라서 밀도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지. 그지? 근데 이거는 어떤 면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면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 면적을 우리가 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S라고 하면, 누가 더 촘촘하게 자기장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까? 왼쪽이죠? 그죠? 그러면, 이쪽이 밀도가 높네? 그러면 이쪽을 자기장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자속 밀도를 이걸 B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B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파이가 많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면적 있죠. 이제 물론 수직한 단면입니다. 이 면적으로 딱 나눴을 때 같은 면적에 대해서 얼마나 지나가느냐 이거잖아.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속 밀도는 이렇게 형성된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세요. 알겠지? 자, 그리고 단위를 요거 한번 보면요. 자기력선 속은, 자속은 우리가 단위를 어떻게 쓰느냐면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읽을 때 웨버라고 읽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웨버를 뭘로 나누면 돼요? 제곱미터로 나누면 되죠? 그죠? 이걸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쓸 거냐? 이렇게 두고 쓸 거야. 이게 뭐야?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그죠? 테슬라. 자, 이렇게 해서 볼 거니까 지금 우리가 요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력선 자체의 그 특징은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읽어보는데 중요한 게 거기 4번 있죠. 동그라미 4번.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찾습니까? 560페이지 4번의 자기력선에서 동그라미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장 빈 곳에서 자기장의 수직한 1제곱미터의 자기력선은 비계가 지나간다. 무슨 뜻입니까?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비례해서 그렇게 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장 세기 요거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561페이지 보시면 이제 선생님이 방금 조금 설명드렸던 자속이나 그죠? 자기장 세기 즉 자속 밀도 있죠?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봐두세요. 알겠죠? 봐두고 오늘 뭐 기본적으로 요 수업 내용은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퀵 테스트는 전기 쪽하고 자기 쪽에서 뭐 쉬운 거 하나 뭐 섞어갖고 내든지 조금 그렇게 해서 낼게요. 알겠죠? 기본 점수 나오게 해야지. 내가 왜 맨날 알면서 속을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